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1. 사람한테 먹는 건 문제가 아니야. 먹기는 숨쉬기처럼 의식하지 않고 해야 해. 그것 때문에 중요한 생각을 끊을 수는 없지. 그 일을 조물주는 다른 존재에게 맡겼어.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이야기 2. 뭘,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냐는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이야. 자기 몸보다 더 잘 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갈증이나 배고픔이 주어진 것은 음식을 섭취하라고 그 몸의 소유자에게 알리는 거야. 바로 이때가 각자에게 최적의 때야. 과기 세상에선 사람의 몸이 원하는 때에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 과기 세상은 스스로 무능할 뿐 아니라 사람을 정해진 틀로 내몰며 이유를 만들어 자기 합리화까지 시키지. 생각해봐. 반나절 동안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는 사람이 있고 육체 노동을 하거나 그냥 달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사람들은 땀이 비오듯 하고 에너지 소비도 몇 배나 많아. 그런데 이들 모두 식사는 같은 시간에 하는 거야. 사람은 자기 몸이 원하는 때에 음식을 섭취해야 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 당신 삶에선 이건 실천하기 불가능한 거 나도 알아. 하지만 텃밭이 있는 집 근처에 있으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해야겠지. 부자연스러운 억지의 상황은 걷어치워야 해. 이야기 3. 블라지미르, 당신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식사를 해. 아주 해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당신은 마트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식재료를 스스로 선택하여 식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가게가 권하는 테두리를 절대 벗어날 수는 없어. 또한 구매자들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현대사회의 생존 방식의 모든 시스템은 항상 자신만을 위할 뿐이야. 녹았다 얼은 냉동식품이나 통조림, 반쯤은 죽은 물을 당신은 편하다고 사겠지만 정말로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식품이 마트에 구비되었을까? 당신은 현대사회의 시스템이 당신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까지 담당하는 기능을 차지하도록 동의했고 거기에 온몸을 맡겨버렸지. 심지어는 당신한테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까지 잊어버렸어. 그 결과 당신은 현대사회의 시스템으로 인해 편리함을 느끼겠지만 당신에게 나타나는 통증이나 질병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지 못하지. 사람에게 통증이나 질병은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인 것이지. 이야기 4. 소위 학자라는 자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식물의 종을 바꿔놓았어.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맺는 열매도 그렇게 되었지. 열매의 본래 소명을 규명하지는 않은 채 바꾸기 시작한 거야. 그렇지만 자연과 우주에선 모든 것이 서로 긴밀히 상호작용해. 자연은 누구도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하는 완벽한 메커니즘이야. 이 살아있는 위대한 메커니즘의 각 부품에는 자기만의 소명이 있어. 세상의 모든 것과 상호 연관이 있지.
부품 하나의 특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면 자연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사람은 열매를 음식으로 이용해. 사람이 돌연변이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 그 자신도 점차 변종이 되고 말아. 그 열매를 식용하는 한 변체를 피할 수는 없어. 그건 이미 일어나고 있어. 사람의 면역체계나 지능이나 감성이 약해지고 있는 거야. 사람은 사람 고유의 능력을 잃고 조종하기 쉬운 바이오 로봇이 되고 있고 자유와 독립을 상실하고 있어. 신종 질병의 출현이 그 증거야. 이건 사람의 행위가 허용 불가임을 알리는 신호야. 이야기 5. 배다기에는 가축과 사람은 모두 초식을 했고 고기는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 사방에 자라는 온갖 다양함이 사람과 동물들의 미각을 충분히 만족시키고도 남음이 있었어. 이야기 6. 배다기에 산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하나도 몰랐어. 육신의 병이 없었던 이유는 자기 소유의 가원에서의 삶의 방식이 자기가 손수 조성한 사랑의 공간에서의 삶의 방식이 식사를 온전히 관장했기 때문이야. 사람의 몸은 필요한 것 모두를 필요한 양만큼 알고 있고 음식을 섭취하기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기도 해. 이야기 7. 주의를 기울여 봐.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 계절을 따라 일정 순서에 의해 다양한 식물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야. 당시에는 먹는 것에 대한 학문이 없었어. 무엇을 얼마나, 어느 때에 먹어야 하는지 누구도 거기에 대해 생각조차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몸에 필요한 모두를 그램 단위까지 정확히 섭취한 거야. 열매나 풀, 과일한테는 연중 사람의 몸에 가장 큰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자기만의 날과 시간, 분이 있어. 우주의 별들과 소통을 하며 성장을 완료하는 때가 있는 거야. 땅속, 그리고 주변의 식물들, 그리고 자기한테 시선을 선사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사람한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지. 그래서 사람을 섬길 준비가 된 바로 그때 사람은 그것을 먹는 것으로 경의를 표하고 자기의 음식이 되어 완벽해지도록 허락하는 거야. 이야기 8.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정확히 음식을 섭취하도록 도운 것은 어떤 지식이었으며 어떤 방법이었을까? 그들이 의지한 것은 오로지 신성한 느낌이야. 요새 말들이 많지. 사람이 자연과 일체이고 하나라며. 그런데 지금 뭐가 일체라는 거야? 생각해봐. 사람은 시스템이 자기한테 편해서 권하는 인조 음식만을 섭취하잖아. 그것도 인공의 시스템이 인공적으로 정해놓은 식사 시간에. 배다기 시대에는 하느님이 선사한 느낌이 사람을 위해 결정권을 쥐었어. 조금이라도 배가 고픈 느낌이 있다면 사랑의 공간이 만족시켰어. 사람의 느낌은 그 사람이 사는 사랑의 공간과 조화 속에 가장 완벽한 자동 기계나 지혜로운 경전에 적힌 것처럼 언제 무엇을 섭취해야 할지 분까지 정확히 파악했던 거야.
그가 지은 공간이 그의 직감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언제 몸이 섭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해결했던 거야. 이야기 9. 사람은 동물성 음식 중에서 젖을 섭취하기도 했지만 모든 가축의 젖을 그리 하지는 않았어. 선하고 다정하고 생각이 깊다고 여겨지는 것.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대접하고 싶은 욕구가 보이는 가축에게서만 젖을 취했어.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어느 누가 염소 혹은 암소에게 다가가서 젖통을 만졌는데 그 가축이 갑자기 물러선다면 자기의 젖을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사람은 그런 가축의 젖을 마시지 않았어. 그것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야. 가축들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종종 판단을 내렸던 것이지. 현재 젖의 성분이 이 사람한테는 이롭지 못하다고. 이야기 10. 베다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음식으로 섭취한 것이 육신을 보양함은 물론 영혼을 깨달음으로 충만케 하고 우주의 모든 세계로부터 바로 자기에게 정보를 가져다 준다는 걸 인식하였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내부의 에너지, 명철한 지혜, 생각의 속도가 현대인들보다 훨씬 뛰어났음은 바로 이 때문이야. 이야기 11. 고기 음식을 세상에 퍼뜨린 건 유목민들이야. 사막과 초원에서 이들은 먹을 걸 별로 찾지 못했어. 때문에 유목민들은 가축을 도살했지. 그리고 이 동물들의 고기를 자기들과 함께 힘든 유목 생활을 같이 했고 자신들의 살림 도구를 달라주고 우유로 먹이며 옷을 짜는 털을 제공한 가축의 고기를 먹었어. 이야기 12. 아나스타시아의 할아버지. 신관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음식을 더 선호해야 하는지 전파하기 시작했어. 이때 신관들은 식사에 대한 은밀한 학문을 만들어냈지. 그것이 신관들에게 필요했던 건 자신의 뇌나 신체의 상태,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함이었어. 이렇듯 신관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먹으라 권하고는 정작 자신들은 다른 것들로 식사를 했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다양한 것으로 식사를 했어. 사람들의 의식은 무시무시한 퇴보를 맞았어. 사람들은 영과 육의 병을 알게 되었어. 사람들은 식사의 중요성을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수천 년에 걸쳐 이 문제를 풀어보려 애썼지. 식사에 대한 수많은 학문이 생겨났어. 그리고 자네도 알만한 유명한 책들, 성경이나 코란도 이 문제를 두고 옆으로 지나치지 않았지. 수천 년의 세월에 걸쳐 여러 가지 책이 쓰였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지 조언을 하였지. 그렇지만 어느 한 책에서도 어느 한 현자도 그리고 학자들 모두를 다 합하여도 이 문제를 온전히 해명하지는 못했어. 계속 늘어나는 사람의 육과 정신의 병이 그 증거야.
이야기 13. 베다루시 문명의 사람들은 모두 100세 이상을 살았어. 그 사람들의 육신은 어떠한 병도 알지 못했어. 이들은 하느님의 처방에 따라 식사를 했어. 풀과 야채, 열매와 과일이 모두 한꺼번에 익지 않고 엄격한 순서에 의해 하나가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쓸데없이 그냥 그런 게 아니야. 조물주께서 위대한 생각으로 의도한 것이야. 어떤 것은 이른 봄에, 다른 것은 여름이나 혹은 늦은 가을에 익어. 그것들이 익는 시기는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이로운 때로 정해진 것이야. 자신의 가원에 사는 사람이 하느님의 처방에 따라 식사를 하니 아플 수가 없었어. 사람의 식사 시간과 그 종류를 하느님이 정하셨어. 음식의 양은 사람 스스로 정했는데 머리로 한 것이 아니야. 원하는 만큼 먹었어. 그리고 사람의 몸은 1g 단위까지 정확히 필요한 음식의 양을 알았어. 가을이면 각각의 가족은 열매와 뿌리식물, 풀과 경과, 그리고 버섯을 저장했어. 겨울엔 가가호 식탁에는 큰 접시가 놓여 있었어. 그 접시에는 저장한 여름의 것이 조금씩 담겼어. 가족의 각 구성원은 자기 일을 하다가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느끼면 식탁으로 다가와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필요한 식품을 취했어. 주목해봐, 블라지미르. 깊은 생각 없이 취했다는 점. 그의 몸은 정확히 알았던 거야. 어떤 식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능력은 모두에게 하느님이 주신 거야. 지금 이 능력을 되살릴 수 있어. 거기에는 정보만이 필요할 뿐이야. 이야기 14. 벌꿀날, 사과날이라는 의례가 있어. 사람들은 사과날 전에는 햇사과를 먹지 않았어. 벌꿀날 전에는 새로 들어온 꿀을 먹지 않았고, 사과가 익었다 해도 정한 날 전에는 사람한테 별로 이익이 없다는 걸 안 거야. 문제는 사과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 사과날이 오기 전에 사람에게 이로운 다채로운 열매와 식용식물, 그리고 뿌리식물이 연글어. 그런데 사람이 사과를 섭취하면 이 철에 더 이로운 식품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지. 열매가 자연에서 일목요연한 순서에 따라 성숙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밝혀낸 것도 바로 이들 유랑 스승들이었어. 바로 이 순서가 사람한테 신성한 식이요법인 것이야. 그것을 찾느라 과학은 오랜 세월 헛수고를 하고 있지만 이야기 15. 원시 사람들의 식사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왜곡된 것이 있을 수 있지. 오늘날 동물을 대하는 야만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 역사를 거슬러 깊이 오르면 오를수록 고기를 먹는 사람은 점점 더 희박해져. 식물성 음식이 얼마든 있었지. 동물성 중에서는 우유나 알 등 동물이 스스로 내주는 것만 식품으로 이용했어. 초기 사람들의 유장은 고기를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었어. 사냥이 음식을 얻는 주요 수단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다른 방법에 비해 사냥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지.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호전성도 길러야 하는 것이니까. 이야기 16. 육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어.
사랑 에너지가 떠나버린 사람이었지. 정신 나간 듯 끔찍한 병에 걸린 듯 했어. 그 병이 오늘까지 전해진 거야. 사람이 육식을 시작한 것과 사랑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야기 17. 아나스타시아의 할아버지. 샘터에서 샘물을 마시는 순간의 샘물은 산 물이 아니야. 그 샘물이 산 것이 되려면 그 물을 주둥이가 넓은 목기나 토기 그릇에 약 3시간 담아 놓아야 해. 산 물은 햇빛을 받아야 해. 햇빛으로 사람의 생명에 꼭 필요한 물속의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법이야. 자네 세상에선 그것을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라고들 하지. 그런 다음 물은 3시간 이상 그늘에 있어야 해. 그 다음에야 산 물이 되는 것이지.